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셀프 도배 실패 후 도배 시공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현장이 28평 아파트인데 방 3개는 도배사님이 직접 하신 거고요. 거실 천장하고 벽 부분만 전에 하시던 분이 셀프 도배로 한 거예요. 지금 입구 오른쪽 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현장처럼 끝집이거든요. 끝집은 저 외벽 부분이 되게 차갑죠. 창가 쪽이라든가. 그래서 끝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해도 저렇게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거실 부분도 사실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는 멀쩡해 보이죠. 집수리를 하면서 이 도배는 안 하고 지금 이 필름 시공만 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뭐 창틀, 문틀, 샤시라든가 이런 데를 필름 시공만 하고 저런 식으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이 벽지 위에 저렇게 덮어 있는 상태죠. 지금 벽지가 떠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저런 부분들은 사실 셀프 도배뿐만이 아니라 도배를 하는 저희들도 뜰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셀프 도배의 흔적이죠. 도배를 마감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쪽 부분부터 벽지를 마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쪽부터 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벽지를 저렇게 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렇게 이제 깔끔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실리콘을 안 쏘고 저렇게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벽지가 다 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도배를 하게 되면은 저 떠 있는 부분들이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벽지가 마르면서 당기거든요. 당기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만 떠 있는 부분들이 도배를 한 후에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무조건 다 뜯어내고 도배를 해야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죠. 실리콘을 쏘고 하지 않으면은 저런 식으로 벽지가 뜨죠. 그리고 군데군데 벽지가 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저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뜯어내고 도배를 해야죠. 이런 떠 있는 부분들은 뭐 도배를 하는 저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은 기존 저희가 붙인 벽지가 뜨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붙어 있던 벽지들이 오래되면서 뜨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천정 벽지도 도배를 했는데 막칼질을 했어요. 이 정도 몰딩이면은 사실 몰딩제로 태우는 게 맞죠. 그리고 이 화재 감지기 센서 같은 경우도 어 이게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저 뚜껑을 열고 도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요령을 모르셔 가지고 저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셀프 도배를 할 때 이런 자국이 생기는데 이거는 도배를 풀칠을 한 후에 바로 붙여서 그래요. 최소한 5분 이상 10분 정도는 풀칠을 한 후에 붙여야 되는데 바로 붙이면 이런 자국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게는 수백 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런 거를 도배를 할 때 저렇게 칼질을 하고 어 이제 저 죽여 놓고서 해야 표시가 좀 덜 나거든요. 그런데 저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빼먹을 수도 있어요.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나죠. 물론 뭐 벽지를 뜯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벽지를 뜯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은 표시가 나요. 왜냐면 벽지는 겉지만 뜯어지니까 속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합지라는 게 두겹이라는 뜻이거든요. 두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벽지를 제거할 때는 겉지만 제거가 되는 거지 그 속지까지 제거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떠 있는 게 속지까지 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벽지를 제거한다고 해도 저 자국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도배를 실패를 저렇게 한 후에 도배를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죠. 저거를 뭐 최대한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저런 게요. 그리고 저렇게 방습지 위에 도배를 하면서 본드를 안 바르고 하다 보니까 벽지가 저렇게 다 뜨는 거죠. 저 위에 도배를 하면은 100% 뜨는 거죠. 보기에는 멀쩡하게 붙어 있어 보일지 몰라도 도배를 하고 나면은 떨어져요. 무조건. 그 이유는 벽지가 마르는 과정에서 당기니까. 그래서 셀프 도배에서 어설프게 벽지를 붙여 놓으면은 그 이후에 도배를 할 때 그 셀프 도배한 벽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거는 사실 벽지를 뜯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뜯는다고 해도 잘 안 뜯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안 뜯어지는 벽지가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마르면서 당기면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배하자라고 이제 뭐 도배를 성의 없게 한 게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안방 벽지를 지금 제거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존의 벽지는 전체적으로 합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합지 벽지를 제거하는데, 합지를 제거할 때는 실크와는 다르게 요령이 있죠. 그 벽지에 결을 찾아가지고 그 결 방향으로 벽지 제거를 해야 좀 수월하게 벽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벽을 뜯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그 결이 아닌 방향으로 벽지를 제거할 때는 조각조각 저렇게 뜯어져요. 저럴 때는 반대 방향으로 뜯을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밑에 방향이 아니라 밑에서 위의 방향으로 저렇게 벽지를 제거하면은 벽지 제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합지 벽지는 벽지 제거를 한다고 해도 겉지만 저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주름이 잡혀 있는 벽지를 제거를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뭐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주름은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겉지만 제거되고 벽지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 속에 있는 속지에 주름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실 지금 밑작업이 끝나가지고 그 석고보드가 보이는 부분들은 저렇게 초배를 했거든요. 저렇게 황토 색깔 그 석고보드가 보이는 부분들은 아크조를 바르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색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런 식으로 초배를 하고 도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가 생긴 부분도 초배를 바르고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기존에 곰팡이가 생긴 벽지는 최대한 뜯어내고 남는 벽지를 가지고 한번 저렇게 바르고 도배를 하면은 그나마 색깔이 변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오늘 시공할 지금 소폭 합지거든요. 흰색 계통의 벽지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벽지고, 벽지가 들어가는 양은 한 박스하고 뭐 난롤로 한 9rol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오늘 들어갈 벽지의 양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집 구조라든가 뭐 확장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상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뭐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지금 음, 방을 천정 도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 오늘 현장은 사실 소폭 합지는 보통 전세나 월세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견적을 넣을 때 소비자분들도 사실 몇 군데 다 알아보고 그 중에 좀 저렴한 그 업체를 선정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폭 합지, 전세 월세 같은 경우는 견적을 세게 넣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직포 시공이라든가 뭐 네바리, 삼중지 깔끔하게 도배를 뭐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견적에 어, 어느 정도 맞게 시공을 보통은 하시죠. 예, 그 방법을 몰라서 그 깔끔하게 시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견적을 넣을 때 그렇게 저렴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소비자분들도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죠. 도배를 하기 전에 그런 설명도 충분히 드려야 되고, 지금 그 방 같은 경우 저렇게 등을 안 띄고 할 때는 벽지가 등에 걸치게끔 도배를 하면은 등을 안 띄고도 도배가 가능하죠. 그리고 저 센서는 뚜껑을 열고 저렇게 오리고서 도배를 해야 깔끔한 마감이 되는데, 물론 셀프 도배 하시는 분들이 저 방법까지는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저렇게 오려놓고 그 이제 풀은 다음에 다시 벽지를 안으로 놓고 이제 피스를 조여주면 되죠. 물론 저게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오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실리콘으로 마감을 지은 이 문틀 부분은 저렇게 실리콘을 쏴주고
작업을 해야 벽지가 나중에라도 떨어지지가 않죠. 그냥 저 위에다가 벽지만 발라버리면은 벽지가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은 거실처럼 여기서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초보 셀프 도배 하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도배를 할 수 있죠. 시작을 저기서부터 하게 되면은 굳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다가 여기서 마감을 짓는 게 아니라 저렇게 좀 마지막에 붙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붙이고 나가면은 뭐 셀프 도배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오늘 셀프 도배 실패 후 도배 시공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분들이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은 도배를 할 때 풀칠을 하고 꼭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